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로 공복이 해독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복 시간이 길수록 몸속 독소가 해독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요, 배고프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더 먼 오래전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복이 해독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공복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의학적인 것, 또 자연의학적인 것, 그리고 실천 가능한 루틴까지 차근차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 몸은 식사 후 약 10에서 10에서 한 12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가포식이란 말 그대로 세포가 자기 안에 오래된 부품을 스스로 먹고 치우는 정화 시스템 과정이죠. 구체적으로는 세포 안에 쌓인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을 특히 자가포식하셔야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어떤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 손상된 세포의 일부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처음 규명한 일본의 오소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 노벨의학상을 이걸로 탑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이 잘 작동되면은 암의 예방과 면역력의 회복, 그리고 노화도 지연시킨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가포식이 작동하지 잘 않으면 일단 해독이 멈추겠죠.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됐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해독하고 호르몬 대사하고 혈당도 조절해요. 암세포 감시까지 수행하는 어떤 슈퍼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꾸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간은 해독보다는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사가 너무 잦아지면 간은 쉬지 못하고 해독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공복 시간은요, 몸 전체 해독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공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위, 장, 간, 췌장, 혈관, 림프계까지 온몸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모드로 몸 전체가 바쁘게 협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멈추고 공복을 유지하면 모든 기관이 비우고 정화하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복 시간이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 몸 안의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엔 PMC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리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이 암 치료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2025년에 국제학술지인 MDPI 리뷰 논문에서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포도당 수송체와 성장 호르몬인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세포 성장 신호를 보내는 mTOR 경로가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 성장이 느려지고 자가포식이 활발해진다고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라마단 단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런 분들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자가포식 유전자의 활성과 간 기능 개선이 확실히 이분들한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복은 단순히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해독과 재생에 집중하는 회복 모드라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복과 해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3단계 루틴을 상당히 권장드리는데요. 1단계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 유지해 주는 겁니다. 결국 하루 2끼 식사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생수라든가 혹은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은 아침밥 대신 그걸 먹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녁 6시, 7시 이전에 식사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은 자각 포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간 해독의 어떤 작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단계는 아침 공복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독 식사라고 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침 공복을 계속 이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점심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복 후 첫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5-3 식사법을 제가 추천하는 거죠. 잎채도 5가지 이상, 뿌리채도 3가지 이상을 먼저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는 이런 식습관이 결국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게 되고 간과 췌장에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해독을 이어지는데 딱 좋은 음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단계는 공복종 이제 실천 루틴으로 해독을 돕는 운동법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일 때 우리는 왜 자각 포식이죠? 자각 포식 시스템을 더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것이 운동이에요. 이 3가지 운동 루틴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세혈관 자극 후에 가벼운 걷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20-30분 정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근육이 결국은 포도당을 잘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 이형 당뇨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햇살 좋은 오전에 걷는 것으로 이때 또 걸으시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안정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이 막 당기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붕어 운동이에요. 바닥에 이제 수평으로 누워서 물고기처럼 좌우를 허리를 천천히 흔드는 운동이잖아요. 이걸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건 3분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분 정도만 해도 간과 장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순환을, 혈액순환을 돕는데 이게 탁월한 운동법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생수 마시기예요.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이 습관은 간과 장을 깨우기도 하고요. 특히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폐물과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위장의 부담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대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공복 후에 첫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죠. 이 3가지 루틴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공복의 헤드 효과를 2배 이상 올려주는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을 참 두려워해요. 배고프면 특히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많죠. 또 어떤 분은 속 쓰리고 막 기운이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고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몸이 낯설 수 있지만은 몸은 당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세포를 청소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공복은 몸이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 속에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끼만 공복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치유 본능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